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 매화가 활짝 핀 가운데 2024 광양 매화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말까지 열흘 동안 매화마을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장애인체전에서 2관왕에 오른 전도 유망한 금메달리스트로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민주당 경선 구도가 형성된 여수갑 선거구 예비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비교해봅니다. 오는 10일부터 민주당 전남 지역 후보들의 경선이 본격화됩니다. 목포를 시작으로 9개 선거구에 민주당 공천 후보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2024 광양 매화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 주말까지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광양 매화마을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올해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진 매화축제 현장을 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매화꽃. 가지마다 하얀 꽃 매화가 한아름 폈습니다. 곳곳에 자리한 홍매화도 활짝 핀 모습을 드러내면서 상춘객들은 봄을 흠씬 만끽합니다. 매화나무 사이사이로 펼쳐진 탁 트인 광경의 섬진강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관광객들은 매화와 섬진강을 사진으로 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기가 아장아장 걸을 수 있고 같이 오니까 이렇게 활짝 핀 매화도 보고 아기한테 매화꽃이 어떤 건지도 알려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또 오고 싶어요. 8일 현재 광양 매화 개화율은 50% 수준. 2024 광양 매화축제는 다음 주말까지 계속되는데 축제 기간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져 축제 막바지쯤에는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매화축제 주제는 광양매화 K문화를 담다 주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더해졌습니다. 교복과 한복을 입고 매화를 구경할 수 있는 체험존과 더불어 요즘 인기인 매실 하이볼 체험, 1박 2일 매화마을에서 머물 수 있는 캠핑존이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고질적인 주차 문제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축제 부스를 기존 섬진강 주변 주차장으로 옮겼고 관광객 차량은 축제장 주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섬진강 백길 체험, 그리고 사군자 그리기 테마, 캘리그라피, 여러 가지의 다양한 축제의 즐길거리를 마련했으니 우리 관광객들께서 충분히 즐겁게 즐기시다 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진 2024 광양 매화축제. 돌아온 봄을 만끽하고 싶다면 오는 주말 광양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진도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2관왕에 오른 금메달리스트인데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과 교육청은 학교 폭력과 장애인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군 의심면에 있는 한 주택입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고등학생 A군은 지난 3일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다가 자정 무렵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A군은 이 집을 나와 개 2마리를 데리고 인근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A군은 숨지기 전 USB에 6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는데 자신의 영정사진에 들어갈 사진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점과 타살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A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군은 체육 특기생으로 장애인체전 2관왕에 오른 체육 유망주.
유족들은 무엇이 A군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할머니 읍에 댕기게 갔다 와서 뭐 사갖고 와서 안마해주고 할아버지 데리고 어느 때는 막차 타고도 오고 어쩔 때는. 경찰과 교육청은 A군이 학교 폭력이나 학대를 당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특히 장애인 학대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대 쪽으로 해서 그 담당자들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학교폭력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단체는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애인에게 폭력을 가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장애인 학대로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교육청과 유관기관은 오는 11일 같은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당 학교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LG 헬로비전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민주당 경선 구도가 형성된 여수갑 선거구인데요. 주철현, 이용주 예비후보가 제시하는 관광과 복지 분야 핵심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수의 주요 명소를 방문한 관광객은 약 1,100만 명. 1년 전보다 100만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관광객 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만큼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철현 예비후보는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복합 해양 레저 관광 거점 도시에 여수가 선정되도록 이끌어 레저와 관광 등이 합쳐진 시설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또 여수 엑스포역을 광역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해 국제 크루즈와 항공 등을 연계하고 쇼핑몰을 입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면은 육상교통으로 환승도 하고 또 해상교통으로도 환승을 하는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고 대규모 판매 시설까지 만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용주 예비후보는 여객선 터미널과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복합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여객선 터미널의 기능을 보강해 콘도와 오피스텔, 영화관 등 상업시설을 마련하고 1,000석 규모의 주차타워를 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근대수산역사박물관을 건립해 수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여수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큰 부지를 이용해서 중심도시의 문화시설, 복합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을 공약을 드립니다. 특히 그 자리에는 약 1,000석 내지 2,000석가량의 주차타워 설치를 해서 원도심에 있는 주차난을 아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 분야의 경우 두 후보는 경로당 주 5일 점심 식사 제공을 정책으로 내세운 민주당의 기조를 따르면서도 세부 공약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주철현 예비후보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경로당 부식비와 인건비 등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내걸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인 경로당 복지도우미를 신설해 고령층의 사회활동과 소득 보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주 예비후보는 병원 동행 서비스 등 노인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저시령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안경 맞춤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를 기존보다 2배 확대하고 퇴직 후 사회 참여를 준비할 수 있는 5060 희망내일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철현 이용주 예비후보의 2인 경선이 확정되면서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펼쳐지는 여수갑 선거구. 오는 11일부터 치러지는 경선을 통해 최종 민주당 후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돼 경선 일정이 미뤄졌던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지역 당내 경선이 오는 10일부터 본격화됩니다. 전남은 10일부터 12일까지 목포를 비롯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고흥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등 3곳에 대한 경선이 진행됩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는 여수 갑과을, 나주 와순, 해남 완도 진도, 영암 무안 신안 등 선거구 5곳에서 15일부터 16일 사이에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에서 경선이 치러집니다. 민주당은 앞서 단수공청을 확정한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를 제외한 9개 선거구에 대해 2인 또는 3인 경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이성수 예비후보가 순천 6대 비전과 지역발전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산 재분배 4대 정책과 불평등에서 5대 공약, 꿈의 도시 순천 6대 비전, 지역발전 7대 공약과 정치개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순천 6대 비전으로는 중입자 가속기 유치를 통한 의료 서비스 거점 도시 순천 조성과 의대 유치, 지역병원 전문성 강화, 국제 생태 비엔날레 개최 계획 등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발전 공약으로는 순천 서면 주거 환경 개선과 아랫장 웃장, 역전시장 시설 개선, 전세 사기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놨습니다. 저출생 요인 중 하나로 육아 비용이 꼽히죠. 육아 도우미 비용이 월 평균 264만 원, 버는 돈의 절반이나 됩니다. 간병비는 어떨까요? 월 평균 370만 원, 소득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를 키우는데 부모의 등골이 휘고 환자들이나 어르신들의 간병에도 자식 등 가족의 등골이 휠 지경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연구보고서는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인건비가 싼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자는 거죠. 문제는 최저임금입니다.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효과가 없으니 적용하지 말거나 낮추자는 건데요. 기록적인 초저출생 현상과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 사회를 고려할 때 육아와 간병에 외국인의 손을 빌리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과제일 겁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도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운 청년층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합니다. 전남도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대상은 보증료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이 종료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하는 자가 진단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특별 교부금 삭감에 대응해 전남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전남형 일반고 교육 지원 사업을 이어갑니다. 전남교육청은 일반고 교육 지원 사업인 하이플러스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일반고 학력 향상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진로 진학 상담센터 역할을 강화해 교육 환경이 취약한 시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연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대입 정보 설명회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현안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 여수시는 국토교통부를 찾아 이달 말 확정될 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국도 17호선 확장 사업과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을 위한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변경, 여수 순천 고속도로 건설 반영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2016 여수 세계선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박람회장 기반 조성과 운영, 국제행사 홍보를 위해 국비 55억여 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